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사람의 운명은 늘 움직인다. 사실 나는 학창시절에도 간혹 친구와 선생님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여학생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나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자기들 점이나 보는 사람이야?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생활을 했다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또 주변 사람들을 멀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도 참으로 힘들었으리라.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하게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의 앞날을 미리 얘기해 줌으로써 운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또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행복은 다시 몇 배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운명학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갈등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면서 운명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더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면 좋겠다. 너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박사까지 하고 어디 좋은 데 취직해서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내게 바라신 것은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더 성장해야 할 무엇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은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자기 안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편하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스스로 행복해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운명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나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동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다른 분야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운명학 공부도 끝이 없는 길이다. 내가 운명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술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동서양의 모든 학문과 기술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결과가 모두 똑같이 나오는지가 몹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와 사주가 가장 비슷한 조선시대의 명재상 한명회는 오수중상 유일국, 내 손 안에는 항상 한 나라가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쳤고 천문과 지리 그리고 인간사를 꿰뚫었던 중국의 제갈공명은 천하를 호령했다. 이들을 닮고 싶은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는 나도 오랜 시간과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명학에 관심이 많은 나를 발견했고 그런 공부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나를 만났으며 남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기특한 나의 모습을 만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도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었다. 배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지 않듯 어제의 나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운명학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운명은 늘 움직이는 것이며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다.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하는 삶의 방향이다. 내 행운의 금고를 열어보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 백만장자로 태어나서는 거지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다. 꿈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스티븐 라버지가 한 말이다.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가 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행운의 금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조차 일생 동안 모른 채 지낸다. 행운의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열어볼 생각을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또 단 한 번도 내 금고를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금고를 열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저 부러워할 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를 열지 못하면 금은보화는 무용지물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금고를 사용할 줄 몰라 품고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더욱이 자신에게 백만장자의 운이 있다는 사실을 끝내 모른 채 살아간다.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를 열어보고 싶지 않은가? 나의 금고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내 안에는 한 가지 모습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를 만나 즐겁게 노는 나, 열심히 일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나도 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선 여기서 나의 모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진 허상이 아니라 내 안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부정적인 면은 내가 가진 장점의 뒷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불만이나 약점도 거꾸로 바라보면 장점이 된다.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자기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기억 창고에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한 말이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경향이나 에너지를 의미하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 안의 사고 패턴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에너지로 작용한다. 내 안에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모두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즉 인생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요. 이번 계약권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경쟁업체로 거의 기울어졌다가 막판에 우리로 결정이 났다니까요. 어려운 상대였는데 하늘이 도왔어요.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 말과 생각이 때로는 행운을 때로는 불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불러온 것도 당신이다. 들판에 흩어진 모든 꽃씨가 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려는 작은 꽃씨만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 문화 등이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된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다. 즉 자신이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된다. 모두 진정한 자신과 타고난 재운을 알아보지 못해 빚어지는 비극인 셈이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하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의 속뜻은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온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일을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대로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된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된다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콤 글레이드웰은 속칭 대박을 낸 상품들의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허쉬 파피라는 히피 전용 신발과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판매량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의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른바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이다.